지난 시간에 우리 긍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긍정은 자 어휘 테스트 지양 하는 걸까 지향 하는 걸까? 지향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는요? 지양 하는 거예요. 무슨 단어의 차이일까? 지향하는 건 뭘까? 그쪽으로 그치 바라거나 향하는 거예요. 향하는 거. 나 저거 하고 싶어. 나 저거 갖고 싶어. 지양 하는 거는요. 사양하는 거예요. 나 저거 싫어. 사양 됐거든. 자 그런 느낌으로 지향의 대상이다 지향의 대상이다 이런 말의 어휘 차이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저번에 우리 한해 정서 이렇게 얘기를 좀 했을 거고요. 자 밑에 가서 이제 그리움의 정서부터 좀 빨리 갈게요. 우리 여기 주제 찾아오라고 했었는데 해봤니? 뭐 프린트도 안 갖고 왔는데 뭐 안 했겠지 뭐. 한 사람 보내 한 사람 또 누구? 했어? 오. 그래. 이따가 그러면 나한테 잠깐 제출해야 돼. 알겠지? 그거 근데 프린트가 없잖아요. 안 갖고 왔구나. 준이 갖고 왔니? 해왔니? 거기다 써봤어? 써봤어? 이따가 내가 한번 쭉 볼게. 자, 그러면 주제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한번 해보자. 지난번에 시에 뭐가 주제가 된다고 얘기했더니 시에 있어서 시의 주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예 외워버려. 제목을 통한 난 제목이라고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 제목에서는 유추 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고 물론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억 안 나면 빨리 봐봐. 필기한 거나 내용이나 시에서 어떤 걸 우리가 읽어줘야 된다고 했어? 우리 저번에 화자, 정서, 태도 특히 화자가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상황인가 시의 상황 시의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읽어주라고 얘기를 했었지? 기억나니? 이 상황이라는 게 화자가 누구를 바라본다고? 시의 대상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어디에서 바라보고 있나?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상황만 찾아주면은 우리가 주제가 되나? 아니죠. 시를 우리는 정서 그리고 태도를 찾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정서라고 하는 이 측면이 시의 뭐가 될까? 주제가 돼요. 왜냐면 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장르, 무슨 갈래라고 얘기하니? 서정갈래라고 얘기를 하지. 서정갈래, 서정의 뜻은 뭐라고요? 서술하는 거예요. 맞아. 정서 거꾸로 한 거 아니야. 정서 거꾸로 해서 서정된 거 아니야. 정은 감정, 정서, 맞아. 여기 정서가 요 정서예요. 서는요, 서술하다. 무슨 뜻이니? 말하다, 쓰다의 의미지. 그래서 정서를 말하다, 쓰다, 이야기하다. 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시에 우리는 서정갈래라고 하는 의미가 뭐야? 정서 얘기한 거라고, 정서. 그러니까 정서를 찾아주지 않으면 그 시를 우리는 독해했다 또는 읽었다, 내용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서가 반이에요. 정서 찾아줘야 돼요, 꼭. 근데 가끔 정서가 드러날 때 있다, 안 드러날 때 있다? 안 드러날 때 있다. 그러면 그때는 뭘로 찾아줘야 되냐? 태도로 찾아줘야 돼요. 태도라는 거는 좀 더 쉬운 말로 한번 해. 이 사람 참 태도가 좋다 이런 말 안 하고 우리 무슨 말로 쓰니? 행동, 그치. 또 자세 이런 것들로 우린 찾아주면 될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행동하고 있나? 무슨 자세를 취하고 있나? 태도가 어떤가? 그래서 오늘은 그 정서의 한 축을 이렇게 쭉 볼 거고요. 시간이 허락이 되면 태도까지도 같이 좀 볼 거예요. 태도 프린트는 지금 하나 더 남아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몇 가지 시에 대해서만 한번 해봅시다. 자, 산의 언덕에라고 하는 것을 가서 상황 한번 얘기해보자. 상황을 요약해보자. 요약. 어느 장소에서 제목 나오네. 어느 장소에서 산 언덕에서 산에 또는 언덕에 올라가서 어떤 대상?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한? 그렇죠. 자, 그네. 그가 있어요, 없어요? 그가 없네. 자, 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바꿔볼까? 부재. 그치? 그 사람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산에 올라가서 또 언덕에 올라가서 어떤 정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정서? 그리워요. 그리움에 대한 시. 근데 그립지만 태도도 한번 얘기해볼까? 막 거기에 좌절하고 체념하고 있니? 님을 볼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니? 그런 느낌이 안 들었을까? 왜? 어느 부분 때문에? 화사한 그의 꽃이 피어날 거야. 맑은 그의 숨꽃 숲속에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는 지금 없지만 이곳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이곳에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의 존재 혹은 그의 어떤 그의 여운에 대한 이런 느낌들이 살아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자, 이렇게 본다면 막 체념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니 없니? 없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서를 찾아주고요. 태도를 찾아주면 그게 시의 곧 주제예요. 어렵니? 근데 이걸 요약해 주는 게 여러분들 좀 어려워요. 파악해 주는 게 좀 어려워요. 지금 옆에서 제가 이렇게 한두 마디씩 톡톡톡 던져주니까 찾을 수 있지. 그걸 스스로 해줘야 돼. 이제 알겠지?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시의 독해예요. 그럼 시의 독해할 때는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우리가 봐줘야 되냐면요. 문법 얘기 잠깐 할게요. 서술어와 수식어. 수식어에는 뭐가 들어가니? 관형어, 부사어. 맞니? 그리운 앞에서 꾸며주고 있지? 그립다 보니까 그러네. 수식어네. 그리운 꾸며주고 있지? 피어날 거야. 서술어. 살아갈 거야. 서술어. 정서 태도 찾아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주로 어디서 표현된다고요? 시오 니응 서술어와 수식어. 그런 부분들 중요하게 여겨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리움의 정서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외롭대요. 그럼 외로운 것도 부정의 정서이겠네요. 그래서 외로움의 정서는 고독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쓸쓸. 자, 엄마 걱정이라는 시도 독해 한번 해봅시다. 제가 모든 시를 독해하면서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독해라고 해도 주제 잠깐 찾고 넘어가는 거지. 정확하게 우리가 아직은 많은 시의 개념을 하진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찾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시의 표현이라던가 시상 전개를 공부하다 보면 다시 앞으로 가서 또 다시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여러 번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도 주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 주제는 뭘 찾아주면 된다고? 두 가지. 시의 배경과 상황 속에서 정서 태도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거를 너무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한번 써봅시다. 주제 뭐라고 쓸래요? 그럼 1년에 대한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엄마 걱정은 그래도 한두 번씩 보지 않았니? 우리 지금까지? 응. 안 봤어? 안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서나 봤을 거고. 그럼 주제 어떤 상황이에요? 1년만 얘기해볼까? 1년 화자가 화자가 그치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서가 느껴져요? 부정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외로움 어디에서? 찬밥처럼 또 방에 담겨 있대요. 또 어둡고 무서워. 훌쩍거리고 있어. 고요해. 빈방이야. 자, 이런 단어들 때문에 지금 이 화자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부정적인 상황이다 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겠네. 거기서 느껴지는 정서는 그래 여기서 어둡고 무서워. 찬밥처럼 혼자 있어. 그럼 1년만 딱 잘라서 얘기해볼까? 어떤 상황이에요? 화자가 엄마를 기다리며 엄마가 기다림. 어떤 정서를 느껴요? 무섭고 외로움. 화자가 엄마를 기다려요. 그리고 무섭고 외로워요. 이 정도 하면은 일단 우리 1년에 대한 얘기는 찾을 수 있겠지? 그치? 여기다 꾸며줄 수 있으면 더 꾸며줘도 돼. 화자가 엄마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꾸며줄래? 어떻게 수식해줄래? 방에서 어떻게 혼자. 어떤 엄마? 착한 엄마? 시장에 일하러 가신. 엄마를 기다림. 언제?
언제 기다려요? 그래, 해가 시들었다. 이거 무슨 말이니? 밤까지, 밤이 되도록. 자, 요렇게 우리가 살을 더 붙여주면 시의 내용 파악이 되겠지?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 뭐 수업 같이 처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요 막 이렇게 배경 지식 얘기하지는 않고요, 방법을 좀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한번 연습도 해보시고, 또 승훈 선생님 수업 들으면은 또 서 선생님은 저렇게도 하는구나, 한번 따라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그럼 2연은요? 2연 독해 안 하고 넘어갔네. 2연은 어느 상황이에요? 그렇지, 아주 먼 옛날의 모습을 현재의 내가 요걸 앞에다 떡 붙여주면 되겠네. 현재의 내가 언제? 과거. 화자가 방에 혼자서 엄마를 기다리면서 무섭고 외로운 감정을 느꼈던 그 기억을 뭐하고 있어? 회상하고 있네. 그러면서 회상은 태도인 것 같아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느꼈어요? 눈시울을 뜨겁게 한대. 눈시울 뜨겁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뭐 흐르는 거야? 눈물 흘리는 거지. 그래서 회상하면서 무슨 감정? 슬픈 감정을 갖고 있나 봐. 현재 내가 여기 있는 내용 이렇게 쭉 담아주면 되겠지? 자, 요거를 그래서 너무 한 문장을 깔끔하게 쓰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 노트 정리한 거 누가 이렇게 별점 안 주잖아. 여러분들 노트 정리는요 깔끔하게 할 필요 없어.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요 그냥 보기 좋게 맞아, 이런 내용을 찍찍 거버려. 알겠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표시들이 있어도 좋아요. 뭐 나중에는 그럼 이 시에서 이렇게 독해가 끝나냐? 아니야. 여기서 표현법도 찾아야 된다. 나중에 표현법 찾으려면 찬바처럼 할 때 직유법, 타박타박 음성상징어, 해가 시들었다 시의 분위기 배경, 그리고 청각적 심상, 뱃준잎 같은 발소리 청각적 심상, 시들었다 시각적 심상, 뭐 이런 거 다 찾아줘야 돼.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연습하다 보면 푹쩍 늘어요. 확 늘어요. 넘어갑시다. 자, 슬픔의 정서는 우리가 한의 정서라고 얘기를 하죠. 한이라는 건 뭐라고요? 안타까움, 응어리짐, 막 마음속에 한이 있다. 나 한이 있다라고 누누이 얘기하지? 무슨 한이 있어 나는? 응? 네, 내 한. 혹시 내 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래.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 못한 게 한이야, 지금까지. 왜요? 그러게. 지금 그랬으면 메이저리그 갔었을 텐데. 혹시 모르지, FA 계약을 했을 수도. 왜요? 아닌가? 너무 근거가 없어? 그 정도로 잘했어요? 야, 내가 동네에서 1등이었는데 전학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안 가고 싶어갖고 못했어. 그랬어. 아무튼 말도 안 돼? 선생님 딱 채용이 야구하셨구나. 그래, 딱 체형 봐봐. 그게 한이야. 그럼 한은 내 마음속에 뭘로 남은 거야? 그 야구라는 건,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는. 응어리네. 또 다른 말. 그리움. 또 뭐 없어? 끝이야? 안타까움. 안타까움. 오, 좀 어려운 말이다. 아련함. 이런 마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한의 정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축약을 시켜줘야 돼요. 알겠죠? 하나 더 얘기했어요, 저번에. 자, 이별 때문에 이런 한의 정서가 생긴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 이별의 정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별 때문에 한스러운 감정, 슬픈 감정이 나오면요, 이별의 정한이라는 단어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정한이라는 단어를 보고 저게 한의 정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딱 캐치를 해줘야 돼요. 자, 비애 보자. 비애 무슨 말일까? 네, 슬픈 거예요. 애자가 슬프다예요.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래, 비참하다, 비극이다, 아주 비통한 거예요. 비참할 정도로 슬퍼요. 비극적으로 슬퍼요. 그때의 비자예요. 잘했어요. 비문학할 때 비는? 문학이 아니다. 다른 한자야. 자, 넘어가서 그런 슬픔의 정서들 찾아주면 되고, 접동세는 일단 뭐 넘어갈게요. 자, 연민의 정서는 좀 얘기할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넘어가자. 8페이지. 8페이지 다 폈지? 자, 연민이라고 한 건 어떤 감정?
나 이거 저번 주에 안 했지? 저번 주에 상황만 얘기했었지? 그치? 인정. 연민이란 건 그래 동정이네. 또 연민하고 있어. 저 사람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응? 뭐 예를 들어보자. 나 이거 예시는 매번 이렇게 예시를 들어갖고, 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대요. 근데 OMR 카드 실수로 빵점으로 처리가 됐대요. 이때 나의 반응은, 나는 절친이에요. 나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하는 거야. 너무 짤친 말고. 어떻게 할 건데 진짜 친한 친구한테는. 그 병신이라고 해야 되니까 맞는 거지. 근데 그냥 적당히 절친이야.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어떡해 안 됐다. 슬프겠다. 자, 이 말이 뭐예요? 공감하는 거죠. 그 대상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의 거리감은, 우리 거리감도 잠깐 얘기했었을 때 그 거리감은 어떻다고 볼까? 멀다라고 봐야 되니 가깝다라고 봐야 되니? 그래요. 거리감은 가까워요. 근데 보통 우리가 거리감이 가까우면요, 긍정의 점수로 많이 바라보거든요. 근데 이 연민만큼은 되게 유독 공감하고 동정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거리감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어떻게 라고 불쌍해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한 게 바라보는 거야.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반대 입장도 한번 해볼까? 나예요. 근데 앙숙이에요. 그때는, 자, 우리 보편적인 감정이야. 너무 착한 척 하지 마. 앙숙이야. 그럼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할 거야? 속으로 어떻게 할 거야? 가서 얘기는 못 하겠지. 뭐라고 할 거야? 속으로 나이스 해야지. 나만 그러니? 나만 나쁜 놈 만들 거야? 다 그렇지? 나이스 이럴 거지? 꿀잼 막 이러면서 개꿀. 결국 나만 나쁜 놈 만들었구나. 그래, 알았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뭐였냐면, 연민이라는 거는 거리감은 어떻다고요? 가까운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보통 거리가 멀게 되면, 이게 앞에서 우리가 거리감을 잠깐 얘기했을 텐데, 이 거리감이라는 거는 멀수록 어떤 감정이 가까울까? 부정적인 태도로, 부정적 혹은 태도도 그렇게 돼요. 비판하게 되거든요. 거리가 멀수록 비판하게 되는데, 이 연민만큼은 거리감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다소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그럼 여승이라는 시는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니까. 백석의 여승. 불쌍하대 연민이래. 왜? 왠지 그걸 이해하면 좋아요. 연민의 태도다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연민의 정서다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여승은 합장이라는 건 손을 이렇게 합치는 거죠. 이렇게 불교식 인사,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화자인 내가 뭘 느꼈어? 응? 요런 가지취, 요거 산나물의 일종이에요. 산나물 냄새가 확 나면서 옛날같이 늙었대. 그래서 나는 이 여승이 옛날같이 늙은 모습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대? 서러워졌대요. 그럼 내가 얘 때문에 서러운 게 아니라, 아유 어떡하냐 저 여승, 이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럼 자, 여기까지는 그 얘기였고요. 자, 여기부터는 평안도의 어느 산, 나는 그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1년의 상황과 2년의 상황 중에서 어떤 게 더 먼저 일어났던 것 같니? 1년과 2년 중에서. 요 여인이 여승이거든요. 아직 모르겠어? 그럼 조금만 더 보자. 자, 그 여인은 아이를 때리면서 울고 있었대요. 여인은. 근데 그 여인은 남편을 기다린 지 10년도 됐고요. 그 이후에 어린 딸은 돌무덤으로 갔대요. 무슨 말일까? 죽었네. 그러면 자, 우리가 2년과 3년 사이에서는 누가 먼저인지는 찾아줄 수 있겠니? 어떤 게 먼저였어? 2년에서 3년으로 갔지. 자, 그리고 3년에서 이제 가자. 그럼 이 3년에서 이 여인의 머리카락이 떨어진 날이 있었대요. 머리를 싹싹싹 이렇게 밀었나 봐. 뭐가 되려고? 여승. 설마 여승이란 단어 모르는 사람 있니? 여자 승려.
스님이 됐대요. 그러면 스님이 되고 나서 옥수수를 사러 만난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만났는데 그 여인이 지금 이제 여승이 된 거예요? 옛날에 만났는데. 옛날에 만났는데 그 여인이 여자 승려가 된 거죠. 그러면은 자, 요런 구조겠네. 그쵸? 그래서 비교적 요게 현재고 밑에부터는 이제 과거 1, 과거 2, 과거 3. 옛날에 저 여인 봤는데 어떡하냐 저렇게 애들을 때리면서 딸을 때리면서 저렇게 울고 있네 힘든가 보다 라고 봤었어.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나간 지 10년째 돌아오지도 않아. 그리고 있었던 딸은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여인은 승려가 됐대. 그리고 나서 여승이 된 여인을 보면서 합장하면서 인사한 모습을 보니까 쑥 지나간 거지. 그 과거가. 그래서 느껴지는 감정 어떤 감정? 서러워. 그럼 서러운 거는 내가 저 때는 억울한 느낌 아니지? 저 여인이 참 기구한 운명을 살았구나. 참 불쌍한 운명을 살았구나. 어떡하니? 이 감정이지? 이 감정은 연민. 그럼 내가 이거 잠깐만 이제 문법적으로 잠깐만 들어가 보자. 얘들아 현재인데 했다, 났다, 늙었다, 뭐뭐해졌다. 자 요런 선어말 어민을 보면 이거 무슨 선어말 어민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민이네. 이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민인데? 그럼 선생님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아닙니까?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누구보다는 현재라고 치는 거라고요. 뒤에 있는 2연보다는 3년보다는 4연보다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상대 시제라고 얘기를 해요. 1학기 때 했었지 상대 시제? 시제 표현은 했었잖아. 1학년 때 문법 요소하면서 상대 시제까지는 이제 들어간 학교 있고 안 들어간 학교 있어서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상대 시제로서의 현재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상대 시제라고 쓰는 그 참고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나도 여러분들 때 되게 많이 고생을 했어. 아니 이건 아무리 봐도 과거인데? 아니니? 나만 그렇게 느꼈니? 자 그렇게 연민의 정서고요. 상실감의 정서 한번 봅시다. 상실감.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상실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시어, 나타나는 시어.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어떤 것 때문에 상실감이 느껴지니? 동그라미 한번 쭉 쳐보자.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봄을 여의었어요. 시들었어요. 없어졌어요. 무너졌어요. 다 갔어요. 울었어요. 뭔가 잃어버렸지? 상실했지? 하나 우리 어휘 한번 보자. 얘들아 이 여의다 라는 단어 혹시 아니? 일타. 어떻게 알았어? 혹은 이별하다. 사람한테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라면은 뭐 그런 거잖아. 미아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이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새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은 뭐 어르신들, 할아버지들 여의었어요라고 고인이 되신 분들한테 여의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는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말로 많이 쓰고 우리 과거에 이제 과거 고전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일타 이별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 여기서 하나 내가 궁금한 거 상실감의 정서만 나오니? 잃어버리기만 했니? 그러면은 뭐도 느껴져? 응? 기다린대. 이거 기다림의 태도 아니야? 그럼 기다림의 태도랑 상실감의 태도랑 기다린다는 거는 긍정에 가까워 부정에 가까워? 긍정이지? 자, 바라고 있는 거니까 막 기다려지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10시가 기다려지잖아. 네. 그러나 지금 상실감을 느끼고 있지? 이 수업 끝나면 하품모의고사를 본다고? 얘들아 중요한 거. 시 하나에서는 정서나 태도가 2개 이상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정서나 태도가 바뀌는 부분을 이렇게 좀 끊어주셔야 된다고요. 끊어서 여기는 지금 기다린데 왜? 기다리는 거는 지양이에요? 지향이에요?
지향하는 거야. 모란이 피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향하고 있어요. 기다림의 태도. 그러나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렸네. 벌써 피지도 않았는데 뚝뚝 떨어져 버렸대. 얘들아, 꽃은 한번 피고 나면 얼마 정도 가는지 알아? 봄에 핀 꽃은 언제 지니? 가을이라고 한 사람 누구야? 의식적으로, 우리 무의식적으로 가을이라고 얘기하지? 생각해봐. 벚꽃 언제 폈다 언제죠? 그래. 꽃은요 한 열흘밖에 안 펴요. 최대. 그런 말도 있어. 화무 11홍. 열흘 이상 피는 꽃이 없어요. 뭐 가을 들꽃이야 조금 길게 피거든. 개나리도 생각해보면은 뭐 한 2주 정도 피고 지지 않니? 진달래도. 나 진짜 하루 피고 지는 꽃 봤다? 나팔꽃. 나팔꽃 봤어? 길러봤어? 안 길러봤지? 그 모닝글로리라고 하는 그 나팔꽃은요 탁 피잖아요. 그건 저녁에 그냥 뚝 떨어져요. 꽃잎이. 그래서 꽃은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빨리 져요. 그거는 배경 지식으로 넣어두세요. 알겠지? 그러면 하나 마지막에 물어보자. 찬란한 슬픔의 봄이래. 그럼 이 사람은 왜 슬프다고 했을까? 왜 슬프다고 했을까? 그래, 계속 요 상실감 때문에. 요 상실감 때문에. 그치? 근데 왜 찬란하다고 했을까? 찬란하다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아요. 찬란하다. 아, 눈부시다. 아주 휘황찬란하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좋은 건데 왜 좋은 거라고 얘기했을까? 그 꽃이 피는 게 나는 너무 좋으니까. 그치? 그러면 자, 이때 봄이라고 하는 이 대상, 이 명사, 봄에서는 두 가지의 감정이 다 느껴지네요. 너무 슬프지만 너무 찬란해서 좋기도 해. 뭐야, 좋을 중이야, 이 사람? 감정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자, 요럴 때 우리가 두 가지 속성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 있죠? 이것을 같은 수식어 자리에서 얘를 꾸며줄 때 무슨 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니? 네, 역설법의 대표적인 포인트예요. 역설법은 지금 하진 않았지만 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면서 역설법을 얘기 안 한다는 거는 직무유기라서. 아하. 그럼 이 역설법이 나오게 된 이유도 알겠지? 왜? 감정이라던가 태도인가 지금 하나로만 나왔니? 아니야, 두 가지로 나와서 그래. 하나, 좋은 감정, 슬픈 감정. 그리고 나서 다시 좋은 감정, 좋은 태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역설법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어렵진 않죠? 엄청 내가 쉽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그러면은 우리 요 개념어 수업할 때는 잠깐 쉬었다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2분만 쉬었다가 부끄러움의 정사가 오늘 메인이에요. 요 부끄러움의 정서부터 쭉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